우리 배터리 없으면 테슬라도 그냥 철덩어리야. 2023년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 위치한 이볼루션 모터스 본사 12층 회의실. 얀 반 더르베르 기술이사가 한국에서 파견된 배터리 기술진 앞에서 던진 말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12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통역사마저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유일한 기자로 참석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술 미팅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반더르베르 이사는 56세의 베테랑 엔지니어였습니다. 30년간 유럽 자동차 업계에서 일해온 그는 독일 아우디와 BMW를 거쳐 이볼루션 모터스의 기술이사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아시아 기술진은 여전히 하청업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확히 90일 후 전 유럽의 전기차 생산 라인이 멈춰서고 독일 폭스바겐부터 프랑스 르노, 스웨덴 볼보까지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게 될 줄은, 그리고 150억 유로, 우리 돈 약 200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더욱이 12만 명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고 유럽연합의 야심찬 2035년 탄소 중립 계획이 전면 재검토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한때 유럽 전기차 시장의 35%를 차지하며 테슬라, BMW, 폴크스바겐의 핵심 파트너였던 이볼루션 모터스가 어떻게 3개월 만에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SNS를 뜨겁게 달군 배터리 게이트 해시태그와 연일 이어진 화재 사고들, 그리고 마침내 한국 기술진의 입에서 나온 그 결정적인 한마디가 전 유럽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말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기술을 나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21세기 글로벌 기술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존중과 신뢰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90일간의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23년 1월부터 이볼루션 모터스의 한국 기술진 파견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네덜란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1987년 설립된 유럽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로 전기차 시장의 35%를 차지하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테슬라 유럽 공장뿐만 아니라 BMW, 메르세데스 벤츠, 폴크스바겐의 핵심 배터리 파트너이기도 했습니다. 이볼루션 모터스의 아인트호벤 공장은 축구장 120개 크기로 연간 50만 개의 배터리 팩을 생산하는 초대형 시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는 유럽 전역으로 공급되어 연간 200만 대의 전기차에 탑재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12명의 기술진은 모두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이었습니다. 팀을 이끄는 김재혁 수석연구원은 45세로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MIT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기술 분야에서 국제특허 47개를 보유한 세계적 권위자였고 국제배터리학회에서 3차례나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실력자였습니다. 김재혁 연구원 외에도 팀에는 쟁쟁한 인재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박민수 선임연구원은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의 세계적 전문가였고 이소영 책임연구원은 배터리 셀 최적화 분야의 톱 클래스였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측은 이들을 단순한 기술 용역업체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첫 미팅에서 반 더르베르 이사는 거만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설계한 배터리 셀을 조립만 하면 됩니다. 복잡한 기술적 판단은 우리가 할 테니까요. 여기는 유럽이니까 유럽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김재혁 연구원이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의 개선안을 정중하게 제시했습니다. 현재 설계상 배터리 셀 간의 열 분산이 불균등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면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반 더르베르 이사는 손사래를 치며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건 우리 독일 파트너사에서 이미 다 검토했어요. 여러분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주세요. 저는 그 순간 김재혁 연구원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년 넘게 배터리 기술 개발에 몸담아온 세계적 전문가가 마치 공장의 단순 작업자 취급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다른 한국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당황과 분노가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사전 조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볼루션 모터스는 최근 2년간 배터리 폭발, 사고가 3차례나 발생해 유럽연합으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2021년 프랑스에서 2건, 2022년 독일에서 1건의 심각한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십억 유로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자랑하는 독일 기술로도 정작 배터리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볼루션 모터스의 배터리 불량률은 업계 평균의 2.3배에 달했고, 안전성 지표도 국제 기준을 겨우 통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반 더르베르 이사는 한국기술진 앞에서 거들먹거리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우리는 아시아 기술 의존도를 완전히 벗어날 겁니다. 유럽 자체 기술로만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드리죠. 더 이상 아시아 업체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한국기술진을 바라보며 비웃듯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나라 배터리가 좋다고는 하지만 결국 우리 유럽 시장에서 팔려면 우리 기준에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장은 우리가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때 회의실 안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로 의미 깊은 눈짓을 주고받는 것을 봤습니다. 김재혁 연구원은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자료들을 정리하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주어진 업무만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목소리 톤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순응하는 듯했지만 그 안에는 두고 보자는 듯한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기술진들은 호텔 로비에서 긴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는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김재혁 연구원과 마주쳤는데 그는 피곤해 보이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저희는 지금까지 수많은 무시와 편견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곧 그들도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저는 며칠 뒤에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3월 20일 오전 9시 47분, 네덜란드 A 고속도로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볼루션 모터스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 모델 Y 한 대가 갑자기 화염에 휩싸인 것입니다. 운전자는 다행히 무사히 탈출했지만 차량은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독일 미넨에서 또 다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BMW X 모델이었습니다. 저녁 6시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폭스바겐 ID.4가 충전 중 폭발했습니다. 하루 동안 3건의 연쇄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즉시 네덜란드 소방청에 연락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소방청장 마르틴 판데벤터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두 같은 배터리 제조사 제품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유럽연합 안전청은 오후 8시에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볼루션 모터스 배터리를 탑재한 모든 전기차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유럽 내 120만 대의 전기차가 한순간에 운행 금지된다는 의미였습니다. 3월 21일 아침 반 더르베르 이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화재 원인을 한국 기술진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분명히 조립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설계에는 문제가 없어요.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재혁 연구원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제공받은 매뉴얼대로만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3주 전부터 계속 열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었죠. 그는 노트북을 열고 3주 전 회의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십시오. 배터리 셀 간격이 안전 기준보다 20% 좁습니다. 열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과열 위험이 높습니다. 박민수 선임연구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냉각 시스템 개선안을 무시하셨잖습니까? 이런 사고가 날 것을 예측하고 경고했었습니다. 반 더르베르 이사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세부사항은 여러분이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라고. 지금 이 상황이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기술진 12명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재혁 연구원이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저희는 모든 업무를 중단합니다. 뭐라고요? 반 더르베르 이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3주 동안 안전 문제에 대한 저희 경고를 무시하시더니 이제는 사고 책임까지 저희에게 떠넘기려 하시는군요. 이런 환경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이소영 책임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안전을 무시하고 권위만 내세우는 곳에서는 진정한 기술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날 오후 한국기술진 12명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유럽 언론들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빌트지는 한국 배터리 전문가들 안전 문제로 네덜란드 공장 떠나라는 제목으로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기사는 한국기술진의 입장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현지 언론들은 완전히 다른 시각이었습니다. 텔레그라프지는 아시아 기술자들의 일방적 계약 파기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NOS 방송도 계약 위반으로 유럽 전기차 산업에 피해를 주는 한국 기업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SNS에서는 샵 배터리 게이트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한국기술진을 비판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계약도 지키지 않는 한국인들, 돈만 밝히는 아시아 기술자들, 위기 상황에서 도망가는 무책임한 사람들. 페이스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을 떠나라, 다시는 오지 마라는 격한 반응들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유럽 자동차 업계는 한국기술진의 파업을 완전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BMW 네덜란드, 법인장 프란스 파베르는 현지 RTL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몇 명이 없어도 우리 생산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유럽에는 우수한 인력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오히려 이 기회에 유럽 자체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의 유럽 생산 담당 부사장 클라우스 챙그러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이참에 아시아 기술 의존도를 줄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40년간 축적된 자동차 기술이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임원진도 자신만만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링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장 현장에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떠난 후 첫 주 동안 이볼루션 모터스의 생산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1일 생산량이 평상시 1,500개에서 400개로 급감했습니다. 배터리 품질 검사에서 불량률이 평소의 3배로 치솟아 12%에 달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안전성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개발한 실시간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없이는 배터리 세례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온도 변화, 전압 불균형, 화학 반응, 이상 등을 감지하는 핵심 기술이 모두 한국 기술진의 노하우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덜란드 엔지니어들은 겉으로는 문제없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 기술진이 남긴 기술 문서를 밤낮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단 며칠 만에 습득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일 후인 3월 31일 두 번째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였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EQS 2대가 충전소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충전소 전체가 폭발하면서 주변 상가 6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럽연합 안전청은 즉시 이볼루션 모터스 배터리에 대한 전면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장 마리아 슈나이더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5건의 화재 사고가 모두 같은 배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관련 차량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부터 여론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샵 배터리 게이트 해시태그 아래로 한국 기술자들이 미리 경고했었는데 안전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내쫓더니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한 네티즌은 이렇게 썼습니다. 3주 전 한국 기술자들이 열관리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고 하던데 그때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프랑스의 자동차 전문 블로거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유럽의 오만함이 부른 참사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왜 인정하지 못하나. 저는 그때 김재혁 연구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이미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였지만 화상통화로 인터뷰에 응해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입니다. 배터리 기술은 단순히 조립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20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한 분야죠. 하지만 그들은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유럽의 전기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존중조차 받지 못한다면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휴대폰에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프랑스 리옹에서도 같은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6번째 사고였습니다. 4월 첫째 주
저는 상황이 급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볼루션 모터스의 배터리 화재 사고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유럽, 전기차 산업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월 한 달 동안 유럽 내 전기차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85% 급감했습니다. 이볼루션 모터스가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생산 중단은 전체 산업의 치명타였습니다. 테슬라 베를린 기가팩토리는 4월 15일부로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폭스바겐도 ID.4 모델의 생산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MW는 A3 모델의 유럽 출시를 1년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여파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폭스바겐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24시간 돌아가던 생산라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20년간 이 공장에서 일해온 한스 밀러 반장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코로나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배터리가 없으니 전기차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직원 2,300명이 무급휴가 상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협력업체들이었습니다. 이볼루션 모터스의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기업 127개사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틸부르크에 있는 배터리 케이스 제조업체 메탈테크는 직원 450명 중 절반을 해고했습니다. 회사 대표 피터 얀센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우리 매출의 70%가 이볼루션 모터스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입니다. 충전 인프라 업체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급감하면서 충전소 건설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2025년까지 충전소 10만 개 설치 계획도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럽 언론의 보도 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배터리 기술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독일 슈피겔지는 우리가 잃은 것은 기술자가 아니라 신뢰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SNS에서도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샵 배터리게이트 해시태그는 이제 한국 기술진을 옹호하는 내용들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부터 안전 문제를 지적했는데 무시당했다. 기술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는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유럽 자동차 업계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르노의 한 임원은 익명을 조건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한국 배터리 기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 없이는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테슬라에서 나타났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4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기술에는 국적이 없다. 하지만 신뢰에는 있다. 우리는 최고의 배터리 기술자들과 다시 함께 일하고 싶다. 이 트윗은 24시간 만에 100만 리트윗을 넘겼고 댓글 대부분이 한국 기술진에 대한 지지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볼루션 모터스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반 더르베르 이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입니다. 우리는 유럽 자체 기술로 더 나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없어도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의 말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볼루션 모터스 공장에서는 밤낮으로 직원들이 한국 기술진이 남긴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배터리 불량률이 평소의 5배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유럽연합 안전청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3개월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이볼루션 모터스는 단 한 개의 배터리도 출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 있는 김재혁 연구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는 의외로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배터리 기술은 하루아침에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다시 찾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갈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건 그들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 협력이 가능하죠. 그의 말이 끝난 직후 제게 긴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볼루션 모터스의 최대 주주인 독일 투자 펀드가 회사 매각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5월 둘째 주, 저는 네덜란드 정부의 긴급 경제회의에 참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경제부 장관 바바라 베이세르는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 전기차 관련 산업에서 12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EU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도 재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더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볼루션 모터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벌써 150억 유로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네덜란드 GDP의 1.7%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테슬라 유럽 법인은 마침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공급 문제로 인해 베를린 기가 팩토리의 가동 중단을 6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독일 정부가 테슬라 유치를 위해 제공한 45억 유로 규모의 인센티브가 모두 무의미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 로베르트 하베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기술 없이는 탄소 중립도 불가능합니다. 이때 유럽 자동차 업계에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의 CEO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시아 배터리 기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특히 한국 기술진의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볼루션 모터스는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반 더르베르 이사는 5월 15일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우리 조건에 맞춰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고용한 용역업체일 뿐입니다. 그 인터뷰가 방송된 다음 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배터리 업체가 독일에 직접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투자 규모는 100억 달러, 일자리는 2만 개였습니다. 독일 정부는 즉시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베크 장관은 독일의 전기차 산업 부활을 위한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볼루션 모터스의 주가는 하루 만에 45% 폭락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독일 투자펀드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경영진 교체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20일 드디어 변화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볼루션 모터스의 새로운 CEO로 취임한 마르쿠스 헤이만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반 더르베르 이사는 그와 함께 동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재혁 연구원에게 연락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잠깐 침묵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오겠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협력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그건 그들이 어떤 태도로 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단순한 용역업체로 본다면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5월 2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헤이만 CEO와 반 더르베르흐 이사. 저는 그들의 첫 미팅 현장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김재혁 연구원과 한국기술진 12명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헤이만 CEO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한국 기술진의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 더르베르 이사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조건은 협의해야겠지만 다시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혁 연구원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기술을 나눌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헤이만 CEO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는 단순한 용역업체가 아닙니다. 배터리 안전 기술의 파트너입니다. 만약 그렇게 인식하지 않으신다면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반 더르베르 이사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김재혁 연구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원칙입니다. 기술자에 대한 존중 없이는 진정한 협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는 잠깐 멈춘 후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이미 다른 유럽 기업들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BMW, 폭스바겐, 메르세데스와 모두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헤이만 CEO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저희와는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김재혁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뢰에는 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습니다. 진정으로 파트너십을 원한다면 먼저 기술자에 대한 존중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김재혁 연구원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 분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신뢰와 존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회의가 끝난 지 정확히 한 달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볼루션 모터스가 공식적으로 파산 신청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최대 배터리 공급업체였던 회사가 불과 6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반 더르베르 이사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헤이만 CEO는 한국에서 돌아간 후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김재혁 연구원에게 정식으로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헤이만 CEO는 직접 한국을 재방문해 김재혁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두 번째 만남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저희는 한국 기술진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기술 개발부터 경영 전략까지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하고 싶습니다. 헤이만 CEO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합작회사 지분의 51%를 한국 측에 제공하고 기술 개발의 최종 결정권도 한국 기술진에게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재혁 연구원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조건은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결국 양측은 소규모 R&D 프로젝트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단 10명의 인력으로 시작하는 작은 연구소였지만 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유럽 전체에서 일어났습니다. EU는 아시아 기술진에 대한 차별 금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외국 기술자 영주권 취득 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BMW는 한국에 유럽 최대 규모의 배터리 연구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폭스바겐도 서울에 아시아 기술 총괄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테슬라에서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김재혁 연구원을 테슬라 글로벌 배터리 기술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기가 팩토리 재가동 첫날, 머스크는 이런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 기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존중에는 있다. 저는 6개월 후 다시 네덜란드를 방문했습니다. 이볼루션 모터스가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K-Tech Battery Solutions라는 한국 네덜란드 합작회사였습니다. 김재혁 연구원은 이제 이 회사의 기술총괄 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국 돌아오셨네요. 어떤 기분이신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엔 진정한 파트너로서 말이죠. 공장 안을 둘러보니 한국 기술자와 네덜란드 엔지니어들이 함께 배터리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헤이만 CEO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기술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 말이죠. 새로운 회사의 첫 번째 제품은 6개월 만에 유럽연합 안전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불량률은 0.01%로 업계 평균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재혁 연구원이 처음부터 강조했던 안전성이 마침내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반 더르베르 전 이사는 지금 실업자가 되어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술자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지금도 유럽 곳곳에서 한국 기술진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술회의에서 한국 엔지니어의 의견이 무시되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김재혁 연구원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납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나들지만 신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신뢰는 계약보다 오래갑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글로벌 시대의 기술 협력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혁신이 가능합니다. 반 더르베르 이사가 던진 그 한마디, 우리 배터리 없으면 테슬라도 그냥 철덩어리야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기술 강국은 기술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